어느 날 바다의 작은 인어공주는 그녀의 친구인 꼬마 돌고래 돌피와 놀고 있었어. 그 둘이 즐겁게 놀면서 함께 수영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 꼬마 돌고래 돌피가 궁금해서 그쪽으로 수영하려고 하는데 인어공주가 말리며 경고했어. 고기잡이 배에서 나는 소리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 돌피. 하지만 돌고래는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 아니야. 그 소린 유람선에서 나는 소리야. 구경할 거야. 금세 돌아올게. 인어공주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피는 물속으로 다이빙해서 수면 위에 닿자마자 헤엄쳐 모습을 보였어. 우후! 내가 점프하는 거 보이지? 잘 보라고. 우후! 하지만 돌고래를 본 사람들은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바로 해적이었지. 그리고 그 배는 거대한 해적선이었던 거야. 해적 중 한 명은 그 즉시 선장에게 돌고래를 봤다고 말했어. 해변에 다다르면 그 돌고래를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어. 그리고는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을 했지. 돌피는 그것도 모르고 신이 난 나머지 아직도 묘기를 선보이고 있었어. 갑자기 그물에 걸리게 된 돌피는 너무 무서워서 외쳤어. 왜 그러는 거야? 살려줘! 바다 깊은 곳에서 돌피의 목소리를 들은 인어공주는 돌피를 애타게 찾다가 물 밖으로 나와 꼬마 돌고래 친구를 잡은 해적들을 발견하게 되었어. 인어공주는 곧장 해적선 앞으로 헤엄쳐갔어. 해적들의 시선을 끌려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지. 너희 해적들, 나를 봐봐. 인어공주는 본 적 없지? 사악한 해적들은 인어공주를 보고도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 봐, 인어공주야. 우리가 귀신에 쓰인 게 틀림없어. 바보 같은 소리. 뭘 기다리는 거야? 어서 인어공주를 잡아. 해적들은 인어공주를 잡기 위해 또 다른 그물을 던졌어. 하지만 얼마나 재빨랐던지 그물을 빠져나왔지. 바다를 아주 잘 알고 있던 인어공주는 재빨리 두 개의 거대한 바위를 지나고 앞에 멈춰서 기다렸어. 빨리 와서 나를 잡아보라고. 어서! 사악한 해적들은 인어공주를 잡기 위해 바위 쪽으로 향했어. 하지만 그 거대한 배는 두 바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갇히고 말았지. 인어공주는 이때다 싶어 친구에게 헤엄쳐갔어. 바로 그 순간 바위에 부딪힌 배는 바닷물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었어. 서둘러, 인어공주. 인어공주 아리아는 배가 그물에 닿기 전 마지막 순간에 간신히 그물에서 작은 돌고래 친구 돌피를 구해낼 수 있었어. 다름 한편 가라앉던 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해적들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바위로 올랐지. 나 좀 살려줘. 다시는 해적 안 할 테니까. 절대 안 해. 인어공주가 친구를 구한 후 평화롭게 바다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자신들이 부린 욕심을 후회하는 해적들이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단다. 어느 날 바다 저 깊은 곳에 있는 왕국에서 뭔가 커다란 잔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어. 바로 다음 날이 아름다운 막내 공주 아리아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지. 모두들 각자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작은 돌고래 친구 돌피도 역시 인어공주에게 멋진 선물을 주고 싶었대. 그런데 한참 수영을 하다 보니 성실한 바다 진주 지킴이 머셸의 진주가 아름답게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 게다가 많은 바다 생물들이 찬란히 빛나는 그 진주를 힐끗 보며 줄을 서 기다리고 있었어. 돌피는 그 진주가 아리아에게 최고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았지. 그런데 그때 바다 마녀 베가가 나타나게 되었어. 물고기들은 모두 무서워하며 도망쳤지. 내가 본 것 중에서 제일 반짝이는 진주로군. 반드시 내가 가지겠어. 베가는 상의 한마디 없이 홍합에게서 진주를 빼앗아 갔어. 베가, 내 진주를 좀 돌려줘. 그건 아직 잘 자라야 한다고. 제발 부탁해. 베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손에 진주를 쥐고 걸어갔는데 돌피도 몰래 그를 따라갔어. 그 진주가 돌피에게도 필요했으니까. 그러나 조수 교활한 뱀이 돌피를 발견했지 뭐야. 여왕폐야.
이 멍청한 돌고래가 따라왔네요. 이 진주를 노리는 게 분명해요. 귀찮게 좀 하지 마. 알아서 처리해. 뱀은 자신의 꼬리로 작은 돌고래에게 모래알을 던졌어. 아! 멈춰! 하지 말라고! 돌피가 눈을 가늘게 떠보았지만 뱀은 계속해서 모래와 심지어 담쟁이 덩굴도 던졌지. 이끼를 제거할 수 없었던 돌피는 바위 뒤에 쓰러졌어. 도와줘! 한편 베가는 진주 가운데에 구멍을 만들어 반짝이는 반지를 만들고 싶어 했어. 그래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놨지. 다음날 돌피를 찾아 돌아다니던 인어공주 아리아는 홍합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 무슨 일이니 홍합아? 왜 우는 거야? 사악한 마녀 베가가 진주를 빼앗아 갔어. 너무 작은 진주인데. 속상해하지마 홍합아. 내가 찾아올게. 약속해. 하지만 먼저 돌피를 찾아야겠어. 홍합은 돌피도 베가가 가져간 진주를 갖고 싶어서 베가를 따라갔다고 말했어. 오, 안 돼. 베가가 진주뿐만 아니라 돌피까지 해칠 거야. 인어공주는 무작정 베가의 동굴을 향해 헤엄쳤어. 한편 베가는 얇은 막대기를 가져와 진주에다 구멍을 만들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진주의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조개 껍질 안에 진주를 넣고 다시 광채 마법을 걸기 위해 문어파를 흔들어댔지. 그러나 바로 그때 뱀이 빠르게 헤엄치다가 조개 껍데기와 충돌하고 말았지 뭐야. 땅에 떨어진 진주가 굴러가더니 바위 틈에 쏙 끼어버렸어. 진주의 마법을 걸려고 하는데 너 도대체 왜 얼쩡거리는 거야? 화내지 마세요, 여왕폐하. 제가 진주를 꺼내볼게요. 뱀은 두 머리와 꼬리로 진주를 빼내려 애를 쓰고 있었지만 마음대로 되진 않았단다. 뱀! 내 계획을 모두 망쳐놨잖아.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뱀은 조용히 굴을 빠져나왔어. 행복하게 헤엄치던 거북이는 이를 보고 뱀을 놀려댔어. 여기서 수영하지 마. 여왕님한테 방해가 된다고. 거북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곳에서 빠져나오려는데 절벽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거북이들이 절벽 근처에 다가가자 이끼 담쟁이 덩굴 안에 갇힌 작은 돌고래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 무슨 일이니, 돌피? 뱀이 날 여기 가두었어. 제발 살려줘. 하지만 거북이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돌피를 꺼내줄 순 없었어. 매듭을 풀려면 힘이 센 손이 필요했기 때문이지. 바로 그때 인어공주 아리아는 동굴 근처에 있는 거북이들을 발견했어. 거북이 쪽으로 가보니 마침 돌피도 그곳에 있었어. 돌피, 내가 구해줄게. 아리아는 온 힘을 다해 마침내 돌고래 친구 돌피를 구해주었어. 미안해, 인어공주. 생일 선물로 너한테 진주를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어떤 선물보다도 네 마음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돌피. 어서 진주를 가져다가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자. 인어공주와 돌피는 함께 바다마녀 베가에게로 헤엄쳐갔지. 아리아를 발견한 베가는 무척 깜짝 놀랐어. 공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베가,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건 나쁜 거야. 작은 진주를 다시 돌려줘. 내가 뭘 하는지 왜 얘기해야 하지? 어서 내 동굴에서 나가. 안 그러면 먹물을 쏠 테니.
아리야, 봐! 진주가 갈라진 틈으로 떨어졌어. 인어공주가 진주를 주우려고 엎드리는데 갑자기 틈 속에 갇혀버렸고 베가는 문어팔로 먹물을 던지기 시작했어. 돌핀은 꼬리로 아리아가 먹물에 맞지 않게 하느라 혼자 먹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지. 인어공주는 간신히 틈에서 진주를 꺼내었고 재빨리 그곳을 떠났단다. 이미 빛을 잃어버린 진주가 뭐가 좋다고 가져가는 거야? 어? 인어와 돌핀은 홍합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진주를 옮겨주었어. 어린 홍합은 자신이 잃어버린 진주를 되찾더니 정말로 행복했단다. 다행히 홍합에게 돌아간 진주는 다시 아름답게 반짝이기 시작했어. 미처 다 크기도 전에 진주를 가져가면 빛을 잃어버리거든요. 제 진주를 찾아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작은 돌고래 돌피도 역시 진주의 진짜 주인을 찾게 되어 기뻤지. 그 후 인어공주의 생일 파티가 열리자 모두들 참석해서 생일을 축하해 주었단다. 작은 돌고래 친구 돌피도 교훈을 얻었어.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반짝이는 진주보다 우정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말이야. 어느 깊고 깊은 바닷속 세계에 상어 깡패들이 보물 상자를 찾았어. 우연히 신선한 물고기를 사냥하려고 하던 찰나에 발견했던 거야. 그들은 주변을 빙빙 돌면서 자신들의 크고 날카로운 이빨로 그 보물 상자를 열려고 했어. 하지만 실패했지. 너무 꽉 닫혀서 열리지가 않잖아. 물론 황금으로 가득 차 있겠죠. 이렇게 빛나니까 말이야. 바닷속 왕국을 살 만큼 어마무시한 돈이 되겠지. 무서운 상어 패거리들은 그들의 꼬리를 이용해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켰어. 그 상자를 열려고 말이야. 하지만 그 보물 상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단다. 이번엔 그들의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이용해 보물 상자를 잘라내려고 했어. 하지만 그 보물 상자는 열리지 않았지. 최후의 수단으로 크고 날카로운 이빨로 그 보물 상자를 힘껏 물어뜯어내고 있었어. 그치만 여전히 그 보물 상자는 열리지 않았어. 분명히 이걸 열 방법이 있을 텐데 말이야. 상어들은 보물 상자를 가리려고 했어. 아무도 그걸 볼 수 없게 말이지. 하지만 그 보물 상자의 열쇠 구멍에서 빛이 쏟아지며 모래를 날려보내고 결국 가려지지 않았단다. 이건 너무 빛이 나. 분명히 누가 보게 될 거야. 우린 절대 숨길 수 없을 거라고. 한편 땅 위에서는 에드워드 왕자와 인어공주 아리아가 배를 타고 여행 중이었어. 그러다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유리병을 발견하게 됐지 뭐야. 어서 저 병을 대령하라. 병사는 긴 밧줄을 이용해 그 병을 건져내어 에드워드 왕자에게 전달했어. 도움의 편지가 틀림없어요. 안 그래요? 왕자는 유리병 안에서 편지를 꺼냈어. 수세기 동안 숨겨져 왔던 우리 섬의 유산인 황금 보물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이 상자를 못 찾는다면 우리 섬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림자 섬 사람들이 씀?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어요. 그림자 섬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못 찾으면 그림자 섬에는 해가 뜨지 않을 거라고요. 그 즉시 인어공주 아리아는 바닷속으로 다이빙을 했어. 두 다리는 금세 인어공주의 꼬리가 되었지. 아리아 공주는 바닷속 식물을 헤치며 찾으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다 그녀가 깊은 절망에 빠진 그때 밝게 빛나는 상자를 하나 보게 되었지. 바로 그 상어 패거리가 그들의 코로 황금 보물 상자를 나르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 난 당장 포세이돈 왕국을 사러 갈 거야. 급이 잔뜩 들었을 테니. 난 황금으로 된 베니어를 사야지. 생각만 해도 신나. 난 돌고래를 사서 그걸 타고 놀러 다닐 거야. 너희들 어서 그 보물 상자를 내려놓지 못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허락 없이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고.
그 상자는 그림자 섬 사람들의 보물이란 말이야. 상어 패거리들은 아리아 공주를 겁주려고 그녀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어. 이 바닷속 물건들은 다 우리 거야, 인어공주야. 아리아는 자신의 꼬리를 힘껏 움직여 그 보물 상자를 낚아채고는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어. 그 상어 패거리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 아리아가 보물 상자를 그렇게 쉽게 낚아채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 그들은 곧장 아리아를 따라갔어. 우리가 발견했으니 우리 거라고. 당장 두지 못해. 아리아 공주는 바위 구멍을 통과했지. 사실 상어 패거리 중 2마리는 그 바위 구멍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커다란 몸집의 보스 상어는 그 안에 갇히고 말았단다. 구해줘! 바위 사이에 끼었단 말이야. 상어 패거리들은 자신들의 보스를 도저히 구해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보스를 두고 아리아를 쫓아갔지. 잠시 후 그 상어 2마리는 초록색 꼬리를 발견하게 되었어. 잡았다요, 인어공주. 항복해, 아니면 혼을 내줄 테니. 그 순간 상어 중 1마리가 바위 뒤에 있는 꼬리를 물어뜯고는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어. 세상에, 그가 물어뜯은 꼬리는 바로 전기 뱀장어였다니까. 나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아. 너는 계속 상자를 쫓아가. 다른 상어도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혼자서 보물 상자를 뒤쫓아갔지. 한편 인어공주 아리아는 그 보물 상자를 나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속도가 느려졌어. 그 기회를 틈타 상어는 아리아에게 몰래 다가가 아리아를 잡으려고 했지. 하지만 아리아는 자신의 꼬리를 흔들어 만들어낸 작은 파도로 그 상어마저 따돌릴 수 있었단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서 수면 위로 그 보물 상자를 던졌어. 그리고는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갔어. 상어를 헷갈리게 하려고 말이지. 저 상자를 잡아야 하나? 아니면 인어공주? 상자? 인어공주? 상자? 인어공주? 바로 그때 그 보물 상자가 상어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어리석은 상어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단다. 그리고 아리아는 다시 그 상자를 잡아 배를 향해 헤엄쳐갔어. 갑판으로 전파하자마자 인어공주의 꼬리는 인간의 다리와 발로 다시 바뀌었단다. 왕자는 아리아가 구해낸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는 무척 기뻐했어. 왕자님, 서둘러서 어서 그 섬으로 가요. 상자를 돌려줘야 돼요. 원래 주인한테요. 인어공주 아리아와 에드워드 왕자는 그림자 섬 사람들에게 그 보물 상자를 전달했어. 그 섬 사람들은 모두들 기뻐하며 즉시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았지. 그런데 그 상자에는 램프만 하나 들어있었어. 바로 마법 램프였지. 그래서 그림자 섬은 갑자기 밝은 빛의 섬으로 변할 수 있었단다. 아리아 공주와 에드워드 왕자는 빛의 섬을 나와 다시 여행을 떠났어. 한편 상어 패거리들은 깊은 바닷속에서 또 다른 보물 상자를 발견했지 뭐야. 봐, 보물 상자가 또 있군. 상어 건달 패거리들이 즐거워하며 그 상자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노랗고 커다란 문어가 상자 안에서 나오더니 그들을 향해 점프했어. 그리고는 자신의 무시무시한 다리로 그 상어들을 멀리 날려보냈단다. 그날 이후 상어 패거리들은 허락 없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 비록 어렵더라도 말이야.